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PCE 파월 물가. 자, 이번 주 가장 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일정 중에 하나는 주 후반에 나올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흔히 시중의 가격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를 측정할 때 물가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격과 물가의 차이는요. 가격은 구체적인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측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라는 것은 여러 물건들의 묶음의 그 가격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묶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과 물가는 다른 것이고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고안해놓은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는 CPI를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중요한 지표로 씁니다. 그런데 미국은 CPI 물가 지수보다는 PCE라는 퍼스널 컨섬션 프라이스 인덱스를 훨씬 더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PCE 물가를 흔히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파월의 물가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물가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물가다라고도 하는데 사랑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 PCE 물가 지수를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PCE 물가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자,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상당히 울퉁불퉁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 2월달 물가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2월달 물가가 생각보다도 좀 빠르게 안정이 된다면 2월달 PCE 물가가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생각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지리하게 높게 나타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다면 이선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요즘 사람들이 사과를 많이 못 먹습니다. 사과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과 대신 망고를 먹기도 하고 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사과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치 가중 평균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0.002로 딱 잡혀 있어요. 이것을 측정하는 게 CPI 물가인데요. 그런데 사과를 안 먹고 대신에 내가 망고를 먹었다 했을 때는 실제로 나는 사과 지출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물가에서는 일일이 사과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사과 지출했다 치고 가중치 0.02를 무조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PCE 물가 지수는 과거의 가중치 관계없이 새로 먹은 이분은 망고를 먹었으니까 망고의 물가를 측정해서 가격에 반영하는데 이게 PCE 물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 대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피한 상태에서의 실질적인 물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CPI 물가보다는 PCE 물가 지수가 개인의 지출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PCE 물가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통계적 어려움인데요. 실제로 물가를 사과 대신에 망고를 먹었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 시간 걸리는 거예요. 미국은 최대한 빨리 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CPI보다는 발표가 늦은데 네. 그러나 금리 인하 시점을 측정하는 데는 금주에 나올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에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증시가 그 주말에
하루 문을 닫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인트 프라이데이, 이른바 부활절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PC 물가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음 주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 문제를 떠나서요. 이 PC 물가 자체는 거시경제 지표의 어떤 방향을 예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과연 많은 가계와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 금리 부담, 이게 하향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닐까를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보시죠. 자, 다음 뉴스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 우회 상장.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이 이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 자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우회 상장을 통해서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이제 금주장을 시작하는데요.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티크라고 그러죠. 그 회사의 종목.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식회사 증권 거래를 할 때 이 티크를 번호로 씁니다만은 네. 미국은 알파벳 씁니다. 자, 새로 나올 회사 DJT인데요. 이 DJT는 도널드 트럼프의 first name, middle name, 그리고 last name까지 합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네. 이 TJT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이것은 티크 이름이고 이 회사는 사실상 DWAC라고 하는 스펙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스펙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소셜 트루스하고 합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SNS가 DWAC를 통해서 증권시장에 우회 상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 상장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상장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스펙이라는 회사에 업어서 같이 나오는 건데, 이 WAC 주주들이 주총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이 소셜 회사를 합병시키기로 하고 그 회사의 티크 이름도 DJT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오늘 밤부터 이제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 SNS를 만들었냐? 대통령 재직 시절에 트위터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하도 가짜 뉴스를 많이 해서.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과 함께 그렇다면 내가 하나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인데요. 이 DJT라는 이름으로 트럼프의 대통령의 SNS가 상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장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장 하나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 액면 가치가 4조 원 이상 새로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기를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사술이 참 대단하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씀 주신 대로 공탁금을 법원에 1심에서 졌기 때문에 공탁금을 지금 거액을 내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6천억 원 이상 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DJT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지만 이것은 합병할 때 기준을 보면 합병할 때 일단 허락 없이는, 주주들의 허락 없이는 팔지 못하게 네. 사실상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다면 이 돈으로 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 6천 이상의 거액을 자금을 법원에 의해서 검찰로부터 압수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도 미국 그 정치 분석가들에 의하면 그 압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즐기고 있다.
아, 즐긴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돈을 뺏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유권자들의 결집 효과가 있어서 네. 요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지지율이 아유 용호상박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네. 그것을 돌파할 그러니까 악재를 호재로 역이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련한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를 만들므로 인해서 가장 크게 쇼크를 받는 인물 그것은 테슬라의 창업주 일란 머스크입니다. 그렇죠.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거액을 주고 샀는데 요즘 영업이 잘 안 돼요.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트루스가 만약에 제대로 잘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일란 머스크로서는 투자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태인데요. 자, 과연 이 트럼프의 한수 소셜 트루스 트루스가 소셜이요. 과연 얼마나 그 정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거둘 것인지 오늘 밤에 첫 상장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법원 압류 대책에 대해서도 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부분 참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9회 지금 중국에서 발전 포럼이 열렸는데요. 여기 주요 미국 기업 CEO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행사 끝난 뒤에 직접 만난다고 하네요. 이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발전 포럼이라는 게 열리고 있는데 이게 보통 포럼은 민간단체, 연구소 등이 주최하는 건데 이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발전 포럼은 중국 국무원이 직접 주최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뭐 중국에서는 크게 정말 정을 쏟고 있다, 공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 CEO들 잔뜩 초청을 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은 결코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을 계속해서 우대할 테니 중국에 계속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온 인물들 보면요. 팀 쿡의 그 애플의 CEO라든지 또는 그밖에 그 사우디 석유회사 대부분이 친중국 인사거나 아니면 중국의 볼모로 잡혀 있는 중국의 사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척을 지면 당장 큰 손실을 입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참석을 했거든요. 네. 자, 중국이 이런 발전 포럼 하는 것은 최근에 중국의 그 경제 정책 노선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 외국 기업들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서 지금 중국을 떠나가는 이른바 차이나 런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막아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대표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역시 낸드 플래시나 D램의 뭐 최대 40%를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국이 홍콩 문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요. 홍콩에서 엄청난 국가보안법, 그 공포의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지금 호주나 대만 측에서 여행주의보, 투자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중국에 계속 투자하라고 그러지만 중국의 각종 정책들이 친환 기업을 떠나서 반기업 또 반외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의 구두로 말하는 이 사랑구하는 구의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네.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순살자이 민납.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하자 순위를 공개했는데 1위가 자이, GS건설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철근 누락 오명으로 좀 계속 고생을 했었는데 하자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순살자이라는 정말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GS건설에 붙어 있는데요. 철근을 빼고 건설을 했다 해서 사회적 파문이 컸습니다. 그런데 역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속담 이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어요. 국토부가
조사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수치 건설사들의 하자 어디가 가장 많으냐? 그러니까 압도적 1위가 GS건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순살자위 같은 사태도 생겼고 또 하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상위 10대에 들어가 있는 회사 중에서요. GS건설이 1등이고 또 대우건설이 6등, DLENC라는 대림, 과거의 대림건설입니다. 대림건설이 7위, 롯데건설이 10위 안에 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건설 건축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하자가 많다. 그중에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은 원래 GS건설이 LG건설이었죠. LG의 기업 모토가 착한 기업, 거짓 없는 기업, 정직한 기업이었는데 그 모토와 정반대로 철근 누락에 이어서 5년간 하자 1위. 자, 이런 불명예가 계속되면 과연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법원은 GS의 국토부 영업정지 판정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일단. 네. 자, 그러나 이런 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게 되면 회사의 존속 기반도 없다. 그런 면에서 GS건설 입장에서는 정말 환골탈태에 각고의 노력으로 이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춘래 불사춘. 자,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남부 지역에 꽃 축제가 뭐 계속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직 남쪽에 꽃이 안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벚꽃 축제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꽃이 안 펴서 네. 요즘 모여든 사람들은 벚꽃 축제를 하지 않고 벚꽃 피라 벚꽃 기원 축제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게 날씨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해는 일찍 폈다가 어떤 해는 늦게 피는 이런 상황이 거의 일상화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출래 불사춘이라는 얘기가 또 한 번 유행을 끌고 있는데요. 네. 자, 출래 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여러분들 마음은 혹시 출래 불사춘이 아니신지요? 저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봄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리가 아직도 인하가 될 것 하면서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도 역시 출래 불사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원래 출래 불사춘이라는 얘기는 중국의 유명한 중국 최대 미인 왕소군의 스토리에서 나왔더랬어요. 자, 중국의 4대 미녀 하면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양귀비, 네. 서시, 우희 뭐 다 그 앵커님 잘 아시는 분들이죠. 네. 거기다 한 사람 더 하면 바로 왕소군입니다. 네. 이 왕소군은 한나라 왕실의 후궁이었는데 이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가 그 만리장성 너머에 흉노에 전쟁에 져서 거기에 조공도 바치고 후궁도 갖다 바쳤어요. 그 왕소군이 인질로 잡혀갔는데 왕소군은 나중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흉노에서 부인이 돼서 거기서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인들은 야, 중국의 북방 땅으로 잡혀간 왕소군은 봄이 왔지만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해서 나온 시가 출래 불사춘인데 네. 자,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는 수천 년부터 있어온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단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과연 출래 불사춘이 있는 곳은 없는지 그런 엄지도 좀 돌아다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당장 의료 차질 문제에 좀 법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PC 파월 물가, 트럼프 우회 상장, 시진핑 구애, 순살자의 민낯, 그리고 출래 불사춘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중국 역사 얘기 재밌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